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가 나온 지 2시간 반 만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지에 감사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한석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을 오늘 오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자신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또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로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TV를 통해 지켜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재 선고 직후에 변호사단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장문을 정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일괄 사표를 냈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후속 대책 등을 검토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15명의 참모진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 직후인 오전 11시 40분쯤 집무실 외부에 개양됐던 봉황기를 내린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만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경호처도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곧 구체적인 윤 전 대통령의 퇴거 계획 등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조금 전 이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권한 행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인용과 기각 각하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좀 내부적으로는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용 가능성을 아예 고려 안 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오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내부적으로는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 회의에서 헌재의 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메시지를 낸다면 어떻게 낼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여기 파면 결정 선고에 대한 반응을 보일지 지금 고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엇보다 관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파면 결정 선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직접 밝힐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직후이기 때문에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 대리인단과 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주목이 되는 건 현재 선거 결과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낼지 여부인데요.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낸다면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는지에 따라서 분열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수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런 윤 전 대통령이나 법률 대리인단의 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입장일지는 나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지적한 5가지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위헌적 포고령 1호 발표, 또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와 불법적 선관위 침탈 시도, 체포조 의혹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려 해 헌법을 위반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체포 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 파악을 지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국가정보원에 이를 지원하라는 등 지시해 체포조 운용에 사실상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체포 대상에 고위 법관이 포함된 것도 별도 언급하며 법관들이 행정부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고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시도해 선관위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 예산안 심의 과정을 둘러싼 권한 행사가 일부 우려를 낳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런 점들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역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